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면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입니다. 일단 관세가 생각보다 점진적인 관세가 좀 나올 것 같아서 어제 중국 증시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 시나리오들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이건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관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언행은 무섭게 하지만 행동은 합리적으로 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이제 주변국들을 압박하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정치권에서도 많이 쓰는 전략인데 아주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수나 진보가 있다라고 치면 아주 극단적인 보수가 있고 아주 극단적인 진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이야 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돼요. 그럼 그 과정 안에서 좀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매우 합리적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이 실제로 저는 정치권에서도 쓰이고 있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맨들 사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전략입니다. 트럼프가 또 이제 전형적인 사업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뭐 예를 들면 이만큼을 불러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에 기준점을 맞춰놓잖아요. 그리고 비난을 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리고 나서는 살짝 합리적인 선인데 나도 이득이 될 수 있을 만큼 이득을 충분히 챙길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좀 보편적인 제안을 좀 하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를 쳐다보다가 그 밑에 거를 쳐다보면 뭐 그거는 나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이 정도는 나쁘지 않네? 실제로 뭐 40% 관세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25% 정도까지는 뭐 웬만해서는 거의 다 할 것이다. 뭐 시장에서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지금 중국 제일 많이 견제할 줄 알았더니 10% 관세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지? 이거 생각보다 좀 그러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일기 때도 그랬고 트럼프가 전형적으로 쓰는 전략이고 뭐 사업가들 전략이니까 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 물론 그렇게 예측할 수는 있는데 뭐 함부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재단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라는 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지 이게 물가를 올릴 정도로 경제에 타격을 줄 정도로 관세를 진행하는 거는 트럼프도 알만한 사람이고 합리적으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지금도 뭐 중국에 좀 심화적으로 더 나아갈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그게 전 세계적인 물가를 건드리는 수준으로 관세가 이제 영향을 주게 되면 아마 또 다운을 하게 될 겁니다. 혹은 그거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원유 증산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결국 물가 조절을 이제 트럼프 차원에서 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관세의 명분도 들지 못하고 그다음에 물가까지 안정이 되면 이 기준금리 인하의 브레이크가 걸렸던 연준의 명분이 좀 희석됩니다. 그러면은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할 명분이 좀 더 강해지기 시작해요. 자, 그렇게 되면 돈은 또 더 풀려날 것이고 사업하기엔 더 좋아집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 떨어졌죠. 심지어 저금리까지 오게 됩니다. 그럼 저물가, 그다음에 저금리, 여기 이제 호경기가 겹치는. 저는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만 된다면 시장의 이제 주식 시장이 얼마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지 일단 저는 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의 관세가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은 수치이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도도 역시나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래도 이제 트럼프 측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는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렇게 미국 우선주의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 우리 국내 기업들, 국내 종목군들 중에 좀 피해가야 할 섹터라든지 종목군들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역시 아무래도 그 관세라는 게 아무리 좀 줄었다 하더라도 네, 있긴 한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다 오른다? 이렇게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투자하기가 좀 더 수월해졌습니다. 대놓고 딱딱딱 찝어주니까요. 최근에 이제 뭐 제가 유튜브도 보고 뭐 뉴스도 보고 하면은 이런 키워드가 많이 나와요. 트럼프가 대놓고 찍어줬다. 그래서 아주 쉽게 이제 저는 트럼프가 찍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나 뭐 친환경 관련된 종목,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쪽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뭐 대놓고 그쪽을 견제하고 막 압박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있던 프리미엄이 없어지는 건데 이게 주가에 긍정적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드릴 베이비 드릴의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송유관이라든지 이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 관점에서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패권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LNG를 계속해서 이제 퍼낸다라고 했을 때 해양 플랜트 관련된 종목들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언급드렸었던 삼성중공업이나 거기에 이제 같이 수혜를 받는 오리엔탈전공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역시 또 이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부각받고 있는 원전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친환경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그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이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권 하에서 좀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되고요. 몇 가지를 더 보자면 이제 조선에 있어서의 협업 역시도 이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국경으로 군대를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정학적 어떻게 보면 긴장감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화 무드를 좀 조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주항공, 뭐 화성에다가 성조기를 꽂겠다 연설에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주항공이나 방산 같은 섹터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크게 4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단 에너지, 그 다음에 우주항공과 방산, 그 다음에 조선, 마지막으로 인프라. 이렇게 4가지 섹터가 트럼프 정권 하에서 뭐 임기 한 4년 동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대표 섹터라고 보여지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